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 피해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돼 꼼꼼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2년 전 집중호우로 흙이 쏟아지면서 주민 한 명이 숨진 광양 탄치마을입니다. 마치 스키 슬로프가 떠오르는 비탈면. 올해 상반기 예정됐던 복구 작업이 밀렸고 임시로 방수포를 덮어둔 상태입니다. 그날의 상처는 가렸다지만 주민들은 당시 기억이 생생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잠이 안 와. 비가 많이 오면 아이고 어쩌고 해관으로 좀 가볼까. 이번 여름은 특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걱정이 큽니다. 올해는 또 비도 많이 잡혀있고 그렇다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빨리 좀. 일부 주민들은 비가 많이 내린 날이면 이곳 마을 해관으로 대피해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도 어려움을 겪어 집을 잃은 주민들은 아직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잘 데가 없으니까 이제 오면 저 동네 이웃집들로 이제 사고 안 난 집으로 자러 가는 거예요, 이제 막.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된 광양의 다른 마을. 예상치 못한 비가 쏟아졌을 때 주민 대피 말고는 뚜렷한 대비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온천지가 물바다가 되니까 이제 그리고 여기는 또 이 물이 빨리 흡수가 안 되고 조금만 비가 와도 그냥 막 쏟아지거든요. 지자체도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산사태라든가 또 급경사지, 또 지하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광양시는 탄치마을 복구 작업은 공법 변경 등으로 늦어졌다며 다음 달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자치단체들이 문화와 관광, 환경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호남 9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오늘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 22차 정기회의를 갖고 순천 문화예술제 청소년 문화제와 여수 남해안 남중권 생활체육교류 대축전, 홍보 다큐, 유튜브 제작 등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들을 협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농특산물 공동 판매장과 광역 시티투어, 남해안 남중권 홍보관 등 상반기 주요 실적들을 공유하고 고흥군이 제안한 광주 고흥 간 고속도로 건설 등을 공동 건의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남도의 사찰에서 차 재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연례 행사 중 하나였는데요. 사찰들의 독특한 차 수확과 제조 방식인 차 울력 문화가 순천 서남사에서 재현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시 조계산 서남사에 있는 야생차밭. 옛날 복식을 한 시민들과 스님들이 함께 찻잎을 정성스레 따 담습니다. 수확한 잎은 가마솥에 넣어 볶은 뒤 찬물이 잘 우러나올 수 있도록 멍석에 비빕니다. 유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서남사에 이어져 오는 관습인 차 울력을 재현한 모습입니다. 울력은 마을 사람들끼리 대가 없이 도와주는 협동 방식을 말합니다. 서남사에선 매년 이렇게 스님과 시민들이 직접 찻잎을 수확해 전통 방식으로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촌 주민들이 거의 그 사찰에 많이 의지를 하고 생활했어요. 그 답례로 우리 주민들이 그 차철이 되면 자발적으로 와서 이렇게 울력을 하는 겁니다. 명상,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차. 고려시대 대각국사문집 등 다양한 문헌에 따르면 남도의 사찰들에겐 차 농사가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차 수확과 제조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하촌 주민들이 울력하는 문화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후 불교와 차문화의 쇠퇴로 차 울력 문화 대부분은 사라졌지만 순천 서남사가 유일하게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지리산권 문화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원주민 노동력을 착취하는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차 농업 방식에 비춰볼 때 서남사의 차 수확 방식은 유래가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천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서남사의 차 문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세계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사회는 앞으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차 운영 문화와 차 제조 방법 등 서남사 고유의 차 문화를 역사문화 자원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는 8월 한 달 동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남사와 순천 갯벌에서 인류 순천 세계유산을 담다라는 주제로 2023 세계유산 축전이 열립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순천 세계유산 축전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서남사와 자연유산 순천 갯벌이 가진 각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길을 연결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표현하고 축전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은 8월 4일 울림이라는 주제 공연과 함께 화려하게 막을 엽니다. 한 달 동안 열리는 이번 축전은 기존 축제의 틀에서 벗어나 세계유산 속의 특별한 공간과 시간, 비움과 쉼을 담고 유산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공연과 체험, 전시 등이 다채롭게 구성됩니다. 소금값 폭등과 소금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요즘 염전에선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이례적으로 오른 소금값 거품이 꺼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염전이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신안의 한 염전 창고에서 소금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근 5천여 건이 넘는 주문이 들어오면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문 물량을 맞추기 힘들다 보니 추가 주문은 당분간 받지 않고 있을 정도입니다. 현지에서 판매하는 20kg 소금은 2만 5천 원 수준.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 8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소금은 잦은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품목이 아니다 보니 소금 생산자들은 최근 이례적인 소금 주문 폭등에 걱정이 많습니다. 시장에 거품 낀 가격으로 소금이 많이 풀릴 경우 본격적인 김장철에 오히려 가격이 폭락할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염전에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높은 가격의 소금들을 많이 사뒀기 때문에 실상 또 우리가 소금을 출하해야 될 시기에는 소금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또 많이 샀기 때문에 또 구매를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치솟는 인건비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는 미래 수익에도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보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도 뒤숭숭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선을 사려는 손님들의 발길이 예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한창 장사를 시작할 시간이지만 손님이 줄다 보니 문을 닫는 가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업종을 바꿔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회 먹자 그러면은 다른 손님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회 먹냐, 고기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지면서 불안감과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교육청이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급여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수십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학원도 다니고 참고서도 사서 공부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법에 지급 근거가 없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맞춤형 대책도 없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집중 취재,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구들의 괴롭힘에 자퇴를 선택한 18살 김양.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65만 원씩 교육급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돈으로 문제집을 살 수도 학원을 다닐 수도 없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될 돈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아예 이제 뭐 학교 밖 청소년이어서 교육급여를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학교를 자퇴한 이후 김양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센터에 나가고 있지만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선배들에게 검정고시 교재를 물려받았지만 본인 책이 아니다 보니 밑줄 하나 긋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보내주는 문제집은 한 과목당 10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공부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만 100명을 훌쩍 넘습니다. 문제 풀 때 다른 학생들이 또 써야 되니까 뭐 나 그 옆에다가 다른 공책 같은 거 펼쳐두고 계속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면서 그런 점이 좀 불편하죠.
이곳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는 학업을 이어가려는 400여 명의 아이들이 수업을 들으러 모입니다. 일반 학교와 비슷한 규모이지만 지원 대책은 현실에 비해 못 미칩니다. 거점형 센터의 경우 지방 보조금과 국비가 합쳐져 매년 5,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수백 명의 학습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거점형 센터보다 작은 센터들은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학교를 그만뒀었을 때 검정고시 학습 지원에 대한 욕구가 제일 큽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일반 공교육의 학생들 같이 똑같이 어떤 대등한 그런 어떤 수준의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학교를 다니다가 중단을 선택한 청소년들이 매년 1,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에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양 백운 저수지 인근에 반려동물 리조트 건립이 추진됩니다. 광양시는 사업자인 해성산업개발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강면 백운제 일원 29,000제곱미터에 240여 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반려동물 놀이터, 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 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678억 원으로 오는 29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 지역의 맞벌이 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제주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맞벌이하는 가구는 26만 7천 가구로 비중은 56.4%에 달했습니다. 광양 중마동의 마을기업과 마을공방 창업 플랫폼 동행-GY가 문을 열었습니다. 공방에서 만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수 고소동 벽화마을 달빛갤러리에서 수채화가그룹 물빛의 물빛 감성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전시는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지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절기상 하지인 오늘 더위는 주춤했습니다. 오전까지 안개와 함께 적은 양의 비가 오락가락 내렸는데요. 내일은 오후 들어 구름이 걷히면서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다시 내일부터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30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일교차는 최고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와 순천 20도, 광양 19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 28도, 순천 30도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시각은 오전 11시 15분, 간조시각은 오후 5시 23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여수 지역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숙박료가 할인됩니다. 여수시는 광주와 전남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관광객이 지역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1박 요금에 따라 2에서 4만 원을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숙박업소에 비치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영수증과 함께 숙박업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최영우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1,500타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영우 선수는 어제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4회 초 1사에서 가운데 펜스를 넘기는 2점 역전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2002년 입단한 최 선수는 이로써 1,500타점을 기록해 은퇴한 이승엽 두산 감독을 밀어내고 통산 타점 부문에서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